공부를 하기 싫은 건 이해하는데요. 하기 싫은 건 당연한데 어쨌든 왜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하는지. 왜 부모님이 너한테 공부를 시키는지. 우리는 왜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그게 정말 안 되면 뛰쳐나가. 중학교는 못 뛰쳐나가요. 고등학교는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줌의 배설 경로 우리 아까 한 거죠. 토리에서 여과합니다. 보먼주머니로.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 지날 때 몸에 필요한 거 제흡수, 몸에 불필요한 거 분비해가지고 콩팥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갈 거고, 나머지는 집합관은 안 외워도 돼요. 요건 몰라도 되고, 세뇨관 통해 콩팥 깔때기 모여서 오줌강 방광에 다시 모여서 요도 몸 밖으로 나간다. 오줌은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줌이 나가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제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온 거 노폐물 배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체액의 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물 많이 마시면 소변 제흡수가 줄어들어서 소변량이 늘어나고, 물을 적게 마시면 제흡수를 많이 해서 소변이 줄어드는 체액의 농도 유지에도 배설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필요성. 자, 그 다음 이 표 보시면, 자, 봐봐. 피에, 이거 혈장은 피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 근데 여과했더니 뭐예요? 했더니 얘가 0이야.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 왜 여과 안 돼요?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여과됐죠. 근데 오줌을 봤더니 단백질은 원래 여과 안 됐으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이 0이 됐어. 얘랑 얘가 여과액에선 여과가 됐는데 오줌에서는 0이야. 무슨 얘기예요? 100% 재흡수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소가 혈장에 0.03, 여과액에도 0.03인데 오줌에 확 늘었죠. 1.80이에요. 1.80. 그렇죠.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요소의 양이 늘어났냐? 요소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딴 거에 양이 줄어들어. 그렇죠. 물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물이 대부분 재흡수한다 그랬잖아요. 물의 양이 확 줄어드니까 요소의 농도가 증가한 거예요. 양이 증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농축된 거죠. 농축된 거.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과액에 비해 오줌의 농도가 60배 정도 높아진 거, 물이 대부분 재흡수돼서 오줌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줌의 농도 요소의 농도 증가한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세포흡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쓴 세포흡 기억나죠? 영양소와 산소 이용해서 에너지 만들고 나면 이산화탄소랑 물 생성되더라. 이게 세포흡. 자, 세포흡은 마이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이 에너지는 뭐의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열에너지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체온 유지하는 데 제일 많이 쓰입니다. 세포흡에서 생긴 에너지는 체온 유지하는 데 많이 쓰이고, 두뇌 활동, 소리 내기, 성장, 근육 운동, 이런 다양한 생명 활동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잘하는 것까지 다 이 에너지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체온이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이용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이게 표로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나온다. 자, 봐봐. 내가 쓰는 게 낫겠다. 자, 봐봐. 아까 영양소와 산소 이용해서 뭐 한다? 에너지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 영양소는 누가 줘요? 영양소는 소화계에서 열심히 소화해서 영양소 공급되지. 그 다음에 산소는 당연히 여기 호흡계에서 산소 공급할 거고 영양소 공급해요. 그럼 이걸 누가? 순환계, 심장이 세포한테 가서 산소, 영양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았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배설계가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중에 하나라도 원활히 활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똑같이 또 나오죠. 소화계에서 영양소 흡수하고, 순환계에서 운반하고, 호흡계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공급하고, 여기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 생성해서 노폐물 생긴 거는 배설계를 통해 나간다. 이거 똑같은, 이거 지금 이 그림이랑 여기 있는 표랑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모든 개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 톱니바퀴가 돌듯이 착착착착 같이 맞춰서 착착착착 돌아야 우리 몸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78쪽. 뭐 투성 얘기 나오죠. 투성 얘기는 빼고 요 그림이 문제에 자주 나와서요. 요 그림 설명할게요. 자, 봐봐. 여기가 이 부위가 톨이고요. 이 밑에 있는 부위가 보먼주머니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얘는 여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과되지 않는 그림을 모식적으로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과되지 않았어요. 얘는 여과가 됐는데 뭐 했어요? 소변으로 안 나와. 모두 재흡수돼서. 100% 재흡수된 애들.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이게 여기 속하고. 얘는 어때요? 재흡수되긴 됐는데 일부 밖으로 나왔어요. 그쵸? 얘가 물이나 무기염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여과되고 그 다음 분비했죠. 분비한 애는 크레아틴이라는 건데요. 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크레아틴. 자, 이런 애들이 분비된다. 이렇게 그림 보시고요. 이게 그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프린트. 몇 쪽이요? 프린트 몇 쪽이냐면요. 230, 232. 프린트 230쪽이랑 232쪽이랑. 배선 끝났고. 이거 30, 30이 다 하는 거예요. 빨리. 230쪽, 232쪽. 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아이,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빨리.
다 했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얘기 듣는 거로는 시험이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암기를 하셔야만 클리닉 시험 볼 수 있다. 네. 공부 좀 해와라. 이런 얘기요. 네. 다 했어요? 태우라. 다는 못했지만 거의 다 했어. 태우리한테 물어봤어. 아, 모르는 거 모르겠습니다. 다 했단 얘기요? 네, 다는 알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 빼고 다 했단 얘기냐고. 자, 같이 볼게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세포에서 영양소 분해할 때 이산화탄소물,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 만들어진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뀐 후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콩팥에서 오줌을 만드는 단위는 네프론입니다. 이런 거 안 외우면 뭐 못 쓰죠. 그쵸? 네프론이에요. 이름 네프론.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진다.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건 여과라고 부르고요. 혈압에 의해서 크기가 작은 애들이 빠져나오는 거라고 했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암모니아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 분해될 때만 만들어지고요. 이산화탄소 폐로 이동해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거 맞고,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강한 요소 오줌으로 배설 맞죠? OXO. 자, 기호 이름 둘 다 쓰래요.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요도입니다. D 요도. 오줌이 방광으로 이동하는 관이 오줌관이에요. B 오줌관. 오줌을 나오는 관은 요도예요.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은 C 방광. 오줌 만드는 기관은 A 콩팥. 기호 이름 다 써놓으시고. 자, 방향 쓰래요. 방향. 여관은 토리에서 보먼주머니, 제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입니다. 이름 쓰지 마시고요. 1번 AB, 2번 CD, 3번 DC. 여과되지 않는 건 크기가 큰 혈구랑 단백질. 나머지는 모두 통과.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자, 232쪽. 네, 230쪽이요. 이쪽이요. 자, 혈구랑 단백질 여과액이 없어요.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두 재흡수됐기 때문에 소변에 없어요. 자, 세포에서 영양소, 산소 반응해서 물, 이산화탄소 분해돼 에너지 얻는 과정은 세포호흡. 뭐 하는데? 1번 간은 여과. 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 제흡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건 분비.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 혈액엔 있는데 여과액엔 없대요. 여과액이 없으면 여과가 안 되는 혈구랑 단백질. 여과액엔 있는데 오줌엔 없대요. 100% 제흡수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오줌에 들어있는 건 물이랑 요소랑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3번 세포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영양소와 산소 이용해서 에너지 만들면 물과 이산화탄소. 너네 쓰세요. 자, 그래서 기억, 이거 쓰는 거 아니구나. 미안해요. 기억 산소, 니은 이산화탄소. 맞고요. 기억은 소화기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호흡기에서 흡수하겠죠. X. 영양소와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 운반된다. 맞고. 배설계는 니은 배설계 문 밖으로 내보내진다. X. 호흡계를 통해 문 밖으로 내보낸다.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여러가지 생명활동에 이용하죠. OX, OXO. 됐습니까? 다시 하이탑. 여쭤봐요. 백 102쪽이요. 마찰 전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단원은 전기입니다. 전기. 앞에 단원이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앞에 단원이 모조리 암기였다면 여기는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면 암기할 건 많이 없어요. 그 대신 이해를 잘 하셔야겠죠. 원리 이해가 더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거 기억나세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량의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동일해서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네. 이거 20개 그렸던 거. 맞아요. 그거예요. 원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는 같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근데 마이너스 잃어버렸더니 뭐 했어요? 플러스가 많아서 플러스 전기 띄었어요. 이게 뭐예요? 양이온인 거고. 그 다음에 전자 얻어와서 마이너스 띄면 뭐예요? 음이온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전기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 우리가 1학년 배울 때 뭐 했어요? 뭐 중력, 탄성력, 마찰력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힘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이랑 자기력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자기력은 뭐예요? 자석 사이에서 작용한 힘이 자기력이죠. 자, 왜 얘랑 같이 기억하라고 나오냐면요. 자석도 N극이랑 S극은 뭐예요? 잡아당기고 N극이랑 N극은 밀어내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은 잡아당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같은 애들끼리는 밀어내요.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할 거고요.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할 겁니다. 단어 기억하세요. 처음 나온 단어 무조건 암기하시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힘 인력, 밀어내는 힘 청력. 발음이 청력이지만요, 척력입니다. 척력. 기억이요, 기억. 이 청력이가 아니고 척력이요. 자,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거 인력, 밀어내는 거 청력.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전기력은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 힘이 세면 셀수록 많이 되고요. 그 다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기력 세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마찰전기입니다. 마찰전기. 오늘 배울 건 마찰전기.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무질체를 마찰할 때 생기는 전기입니다. 문지르면 생겨요. 마찰전기 쉽죠? 정전기라고도 한다. 마찰전기가 정전기는 아니고요. 정전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얘기한 정전기가 마찰전기다. 이렇게. 같은 물질은 아무리 문질러도 마찰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아무리 문질러도 손바닥끼리는 마찰전기가 생기지 않죠. 하지만 이런 거 문질렀고, 자, 요런 거를 머리에 문질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리에 막 문질러요. 와, 문질르면 머리에 해봐. 살살 해라. 짜잔. 자, 머리에 지금 올라오는 거 잠깐 보였죠? 전기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생기냐? 그럼 왜 생기는 걸 얘기해 봅시다. 자, 봐봐. 자, 머리카락에 풍선을 문지를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문지른다고 봅시다. 무조건 접촉해서 문질러줘야 돼요. 이게 마찰이죠. 그쵸? 떼어지면 안 돼. 그러면 지금 풍선이 문지르기 전에는 전기를 안 띄었겠죠? 전기를 띄지 않는다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 양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카락도 문지르기 전에 전기를 안 띄죠? 그럼 얘도 중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억 개 넘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마이너스들을 일부만 그려놓은 거야. 마이너스가 0이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문지르면 전자가 이동하는데 풍선 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럼 풍선의 마이너스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은 플러스 전기 띄는 거고 풍선은 마이너스 전기 띄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된다? 잡아당겨진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딸려 올라갔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풍선을 하나 더 문질러.
풍선을 같이 문질러. 이렇게 한 두 개 문질러.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된단 말이야. 머리카락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이 풍선끼리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막 문질러다 풍선끼리 갖다 대면 풍선끼리 밀어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있는 거예요.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이해만 하시면 문제 푸는데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그게 마찰 전기입니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여, 전자가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해서 전하를 띠게 된다. 이게 이유예요. 마찰 전기 생기는 이유. 그래서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 띈다. 그리고 이게 뭐 상황마다 다른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걸 대전열이라고 할 겁니다. 털가죽은 플러스 띄기 쉬운 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띄기 쉬운 애. 그걸 순서대로 쓴 거예요.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전자 왜 이동하냐면요. 지금 풍선이랑, 그러니까 고무랑 털이랑 문질렀더니 뭐 했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털에서 고무 쪽으로 마이너스가 간다 그랬어요. 그쵸? 왜 가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무에 있는 원자핵이 힘이 더 세.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마찰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가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띄고 털이 플러스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가죽이 제일 마이너스를 잃기 쉬운 애. 그래서 플러스를 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털가죽은 누구랑 문질러도 플러스를 띈다. 플라스틱은 누구랑 문질러도 마이너스 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명주 얘기해 볼까요? 명주가 뭔지는 알아요? 명주 실은 들어봤어요? 누에고치 들어봤어요. 누에고치로 만든 실이 명주실. 그 실을 짜서 만든 천이 명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실크예요. 실크 들어봤어요? 비단 실크. 자, 그러면 명주랑 털가죽이랑 문질러면 어떻겠어요? 털가죽 플러스 명주 마이너스란 말이야. 근데 명주랑 플라스틱이랑 문질르면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고 명주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문질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죠. 처음 나오는 단어는 모두 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전은 그러니까 전기를 안 띄던 애가 띄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체는 쉽죠. 전하를 띈 물체가 대전체입니다. 털가죽이랑 풍선이랑 문질렀더니 전기를 띄게 됐어요. 그럼 이건 대전. 그 풍선은 전기를 띄게 된 물체니까 대전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체 단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도 볼까요? 자, 봐봐. 빨대랑 털가죽이랑 문질렀어. 그래서 털가죽을 가까이 대면 털가죽 플러스 빨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빨대가 털가죽 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플라스틱 빨대, 털가죽으로 문질른 플라스틱 빨대랑 털가죽으로 문질른 플라스틱 빨대를 가까이 대. 그럼 어떻게 된다? 얘랑 얘는 밀어내니까 반대로 돌아갈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잡아당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밀어낸다는 거랑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 돼요? 서로 문질른 애들끼리 무조건 인력, 잡아당기는 힘 작용한다는 거. 봐봐. 여기 털가죽이랑 플라스틱이랑 문질렀더니 털가죽에서 빨대 쪽으로 마이너스가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은 플러스가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문질른 애들은 무조건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인력 작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문제 풀게요.
저기 뭐야 108쪽 1, 2, 3, 4, 5 푸세요. 108쪽 1, 2, 3, 4, 5. 이거 서줄 그럼 2-1은 안 가져도 되죠? 5번까지 푸세요. 넌 가져와야 돼요. 어떤 거요? 2-1이요. 전 안 그렸어요. 넌 안 냈어요. 저는요? 너만요. 다음 주까지 끝내서 안 갖고 오면 집에 보낼 거야. 갖고 오라고. 지금 보내줘요? 진짜요? 갖고 다시 와야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기 싫으면 나에 의해서 공부를 안 하길 바라지 말고 네가 알아서 내가 쫓아내주길 바라는 거야 도대체. 좀 자기력이 왜요? 그랬었나? 꿈꿨니? 잤나봐요. 아, 전기 알았어? 대충 알 것 같아.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서 작용한 힘이고 전기력은 전기 띈 애들 사이에서 작용한 힘이고 라고 아까 수업 중에 얘기했습니다. 처음 듣는다고? 그러니까 수업 안 들은 티 내지 말라고. 여기 내가 여기 자기력 써있고 전기력 얘기할 때 자기력 설명한 게 증거가 남아있네. 영상도 찍고 있는데 지금. 아니 분명 영상 보고 있는 걔도 이거 몰랐을 거예요. 답 맞추겠습니다. 1번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데요. 마찰 전기에 의해 생긴 현상 맞고요. 그 뭐 머리카락 빗으면 머리카락이 플라스틱 빗에 달라붙는다거나 아니면 뭐 저 뭐야 스웨터 겨울에 스웨터 벗으면 뭐 타닥타닥 소리 난다거나 아니면 뭐 남학생들이 많지만 스타킹 신고 걸어다니면 거기서 마찰전기 일어나서 치마가 달라붙는다거나 이런 거 다 마찰전기 예죠. 그래서 머리카락과 빗 사이에 자기력 아니고 전기력, 그 다음에 껍질이 손에 달라붙는 것도 뭐 같이 원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3번. 마찰전기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잃은 물체는 플러스.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정전기입니다. 우리 정전기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뭐 문손잡이 잡거나 아니면 친구끼리 손다거나 아니 뭐 이런 때 빠직하잖아요. 따끔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볼트가 되게 높아요. 많이 모으면 천도 넘는단 말이에요. 1000볼트. 뭐 폭발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주유소 같은 데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정전기의 볼트가 높은데요. 우리가 220볼트가 이런 전기는 220볼트 감전되면 죽는단 말이야. 사망한단 말이야. 근데 정전기는 막 1000볼트 넘어도 뭐예요? 그냥 따끔하고 말죠. 그런 이유는 안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물체에 마찰하면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럼 플러스는 왜 안 움직이냐? 플러스 왜 안 움직이냐면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전자 마이너스 가벼워서 잘 움직이고요.
자, 대전체 사이에서 전기력 플러스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얘네만 잡아당겨지니까 4번이 맞다. 4번은 B랑 C는 잡아당겨지고 있고 A는 밀어내고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뛸 때 B도 마이너스고 C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 C 플러스. 얘랑 얘랑 밀어내니까 A랑 B는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털 가죽으로 문지른 후 고무풍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고무풍선이랑 털 가죽이랑 문지르면 털 가죽이 플러스 고무가 마이너스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정도는 외우세요. 털 가죽은 누구랑 문질러도 플러스고요. 플라스틱은 누구랑 문질러도 마이너스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딴 거는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얘도 고무풍선 마이너스 털 가죽 플러스죠. 그러면 화살표로 표시하래요. 그래서 A랑 B가 밀어내고 있을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숙제는 여기 하이타.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하이타. 집어넣지 마시고요. 하이타. 어디야? (85쪽까지) 나 안 보내준다 너네 자꾸 이러면. 다음 주에 시험 배설까지 본다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호흡부터 해서요. 우리 여기 풀려 있는지만 잠깐 봐줄래요? 몇 쪽이요? 200, 우리 아까 200, 아니 뭐지? 65? 저 숙제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풀려 있는 거 맞아요? 저 프린트가 219가 안 돼 있었지? 네. 그러네요. 나 시간 안 되면 안 보내줄 거야. 그럼 80부터 85. 네. 프린트는 219는 뭐 제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숙제는 다음 주부터 무조건 다 고치고 집에 갈 겁니다. 네. 알겠죠? 최대한 빨리 가고 싶으면 해오세요. 열심히. 프린트는 224에서 너는 찍어오면서 말이면은 210번은 안 내주시고요. 안 내줄 거예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특별히 프린트 고칠 때마다 새 거 드릴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고칠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안 고치면 다시 새 걸로 풀 거예요. 5번만 나오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저 그건 안 해요.